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2강 부숫자입니다. 부숫자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고기육과 뼈의 모습에서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모습, 뼈골 부숫자죠. 다음은 풍성할 풍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몸체죠. 뼈가 풍성하다. 그래서 몸체. 그다음 높은 망루의 모습을 본던 상형자 높을고 부숫자죠. 다음 긴 털 늘어질 표 혹은 머리털 늘어질 표 부숫자의 밑에 달릴 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머리발 이발할 때 쓰죠. 싸울 투 부수의 그 다음 세울주 안에 의 줄임자, 세울주의 줄임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싸울투의 본래자죠. 위에 싸울투는 부숫자고, 다음 탈을 쓴 귀신의 모형을 본뜬 귀신귀. 다음 이를 운자에서 음을 빌린 넉혼. 물고기와 양양어로 구성된 회의자로 음식이 맛있다 해서 곱다, 고울선, 드물선. 물고기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고기어, 물고기어. 어찌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닭개. 입구와 세조로 구성돼서 새가 우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죠. 울명. 무릎범과 세조로 구성돼서 무릎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봉황새봉, 새봉. 새의 모습을 상형한 자 세조. 두루미 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학학. 강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기러기 홍. 뼈골, 몸체, 높을고, 머리, 발, 싸울투, 귀신귀, 넉혼, 고울선, 물고기어, 닭개, 울명, 봉황새봉, 새봉, 세조, 학학, 기러기홍, 큰 기러기홍. 자, 여기서는 뼈골부수, 그 다음 높을고부수, 그 다음 머리털 늘어질 표부수, 그 다음에 싸울투부수, 귀신귀부수, 그 다음 물고기어 부수, 그 다음 세조부수로 구성된 것을 봤죠. 자, 오늘 수업할 거 볼까요? 금문의 자형은 염전, 소금 만드는 곳이죠. 소금 모양이죠. 소금이 지금 말라가지고 소금이 지금 드러난 모습이죠. 염전에서. 이와 관련된 건 다 소금과 관련되어 있다. 소금밭로. 소금 염자는 볼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볼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볼감은 뭐라 했어요? 그런 명 위에 신하시는 눈알맹이 모양. 사람 그릇 안에 물을 담아놓고 사람의 얼굴을 비춰보는 모습에서 볼감이죠. 그래서 앞에 세금을 하면은 거울감이 됐죠. 이 볼감에서 음을 빌리니까 미음 받침에서 소금 염자가 됩니다. 소금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소금밭로에서 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숫자가 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죠. 이런 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소금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소금염을 써나가면 복잡하지만 자세히 보면 소금밭에 양쪽에 소금 알맹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소금염은 소금밭로 부수로 구성된 자이다. 소금염은 볼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사슴록. 사슴록의 갑공문의 자형은 참 잘 그렸죠. 사슴 뿔의 특징과 사슴의 위에 머리, 발, 꼬리, 몸통 다 그대로 그려놨죠. 이 한자의 갑골문을 그린 거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 미적 감각이 탁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은 상형자입니다. 근데 이 밑에 소전이 와서는 이 견줄 비로 돼 있어 발 모양이 전혀 상상이 안 가게 돼 있죠. 눈 모양도 그렇고. 사슴록. 사슴과 관련돼 있다.
고울여는 위에 고울여의 섬을 빌린 형용사다. 고려할 때 쓰죠. 고울여. 뭐 화려하다 할 때 쓰죠. 미사여구 할 때 씁니다. 요 뭡니까? 사슴록 위에 아주 뿔이 아름다운 모습을 추가한 거죠. 고울여. 고울여는 위에 고울여의 섬을 빌린 형용사다. 예. 다음 사슴록은 사슴의 그림을 본던 자로 중국에서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루로 발음됐죠. 루. 예. 입성 발음은 리을, 기역, 비읍 받침으로 짧게 발음된다. 그죠? 예. 짧게 발음되는 게 단음이죠. 단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영어에서도 멈춰 할 때 스탑 하죠. 스탑. 입성 발음이요. 스탑. 그것도 발음은 영어로 발음이 스탑이지만 입성 발음으로 짧게 발음되죠. 멈춰 하는 것보다 더 실감이 나죠. 예. 사슴록은 고울여 사슴록은 사슴록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예. 다음 보리맥. 보리맥의 이 글자를 보면은 건문과 소전의 자형을 보면은 보리 모양이죠. 보리 싹 그 잎과 밑에 뿌리 모양을 드러낸 자인데 이게 자꾸 올레자의 뜻으로 쓰이자 밑에가 글자가 더 추가돼 가지고 보리맥이 된 거죠. 원래 보리밝기 하고 온다는 뜻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보리맥 밑에 올레자 밑에 전역석이 추가됐죠. 근데 요렇게 전역석을 짧게도 쓰지만은 길게 쭉 늘려 가지고 여기다가 난면자를 쓰면은 뭡니까? 보리면 형용사자 되죠. 보리면, 밀가루면, 라면면. 그렇죠? 예. 이제 마트 가서 대형 마트 가서 밀가루 라면 면자를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보리맥과 난면으로 구성된 자인데 면에서 음을 빌렸기 때문에 보리면이었어. 근데 보리에서 밀가루로 발전하고 나중에 밀가루에서 라면면으로 변천했지. 이렇게 한자풀이를 하면은 아이가 아주 흥미롭겠죠. 보리맥. 보리맥은 자체 부수자죠. 이것도 보리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 3급에 해당됩니다. 옛날에 보리와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숙맥이라 했잖아요. 요즘은 보리 보기가 좀 힘들죠. 다 산마. 산마의 건문과 소전의 자형을 보면은 집음, 집 밑에서 뭡니까? 대마, 삼줄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삼껍질을 늘어놓고 말리는 모습이죠. 왜 집 안에서 말릴까요? 그냥 햇빛이 말리면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늘 밑에서 말린다. 삼을 그늘 밑에 말리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삼마. 쉬운 자죠. 이 나무목이 밑에 이렇게 꼬부린 거는 삼이 굉장히 길죠. 삼마. 이 삼마를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이 삼마가 많은 글자를 품고 있습니다. 앞에 점을 2개 찍으면 병들 여기 겹쳐져 가지고 절일마, 마비할 때 밑에 돌석을 하면은 갈마, 돌을 가는 거, 절차탕마 할 때 손수를 하면은 부빌마, 손으로 막 비비는 거. 그런 어려운 귀신 귀자를 하면은 마귀 마자가 되죠. 삼마는 삼을 뜻한다. 삼으로 뭘 합니까? 옷을 입죠. 그리고 삼잎을 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그게 바로 대마초죠. 대마초. 그 신라의 마지막 태자가 누굽니까? 마이태자죠. 마이태자는 삼옷을 입었죠. 삼배옷을 입었으니까 뭡니까? 태자가 아니죠. 태자는 비단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삼배옷을 입었으니까 태자가 아니다는 뜻이고, 또 삼배옷은 주로 어떨 때 입습니까? 여름에 시원할 때도 입지만 죽었을 때, 조상났을 때도 삼배옷을 입죠. 그러면은 신라가 망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신라가 망했는데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했잖아요. 그 태자는 투항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다시 고려를 치려는 계획을 세운 내용이 발견됐는데 이 삼마 마이태자가 마옷을 입은 것은 2가지 뜻이 있다. 태자로서의 능력이 없다. 2번째, 다시 복원하려는 의도로 삼옷을 입었다. 삼마.
예, 삼마 부숫자입니다. 3급입니다. 다음 누를황. 누를황은 검문의 자형은 메뚜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대 근대 사람의 뭡니까 누런 황금을 목걸이에다 크게 걸치는 모습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황색이 뭡니까 그런 누런 목걸이, 큰 누런 목걸이를 걸치는 모습이다. 해서 누를황.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누를황과 구성된 자는 앞에 나무목을 하면 뭡니까 가로횡이 되죠. 가로횡. 위에 집엄을 하면은 넓을 광이 되죠. 광횡 종숭받침 이응으로 되죠. 누를황은 누른 색인데 오행에서 중앙색이 황색이죠. 그래서 천자만이 황색을 입죠. 일반 사람들은 황색을 입을 수 없죠. 그래서 황색은 임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를황 부숫자입니다. 다음 거물흑. 건문의 자형은 밑에 불하고 위엔 창문에 연기가 끼어 있죠. 창문에 연기가 끼어 있다. 검게 걸리는 모습이죠. 창문이 검게 걸는 모습. 그래서 거물흑입니다. 거물흑. 검은색이니까 흑색, 검은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거물흑. 아주 간단하죠. 소전에서는 불화를 2개 놓고 위에 창문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불을 뗀 창문이 걸러졌다 해서 나온 거물흑 부숫자입니다. 무리당은 위에 숭상을 상에서 음을 빌린 형습자다. 숭상을 상에서 음을 빌린 형습자다. 무리라는 뜻이다. 숭상을 상의 글자가 많은 형습자를 품고 있죠. 요 흑토를 하면은 집당이 되죠. 밭전을 하면은 마땅당이 되죠. 거물흑을 하면은 무리당이 되고, 손수를 하면은 손바닥장이 되죠. 밑에 수건건을 하면은 항상 상자가 되죠. 이 숭상할 상자가 많은 글자를 품고 있습니다. 잠잠할 묵은 중국 발음으로서는 모로 발음됐죠. 모. 잠잠할 묵은 검을 흑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왜 검을 흑을 빌렸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검을 흑에서 음을 빌렸으면 계견부수를 해야 되는데 검을 흑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가 된 거죠. 반대로 된 거죠. 이런 글자가 간혹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검은 개잖아요. 검은 개. 원래는 개는 황구죠. 누런 개가 원칙이죠. 검은 개는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어디서 봤어요? 끌견에서 봤죠. 끌견. 검은 소는 우리에서 끌어낸다. 검은색은 안 좋았다. 그래서 뭡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이 검은색을 낮춰봤다. 또 뭡니까? 검묵자흑, 건주자적.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되면 붉게 된다. 검은 것은 나쁜 친구, 붉은 것은 좋은 친구. 이렇게 구별했죠. 잠잠할 묵은 검을 흑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이다. 그 다음에 점점, 얼굴에 점이 있다. 점점은 점칠점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다. 점칠점에서 음을 빌려서 어떤 반점 같은 것이죠. 반점. 점을 나타냈다. 점점. 요거를 점칠점 밑에다가 불화 점을 4개 찍으면은 점점자의 줄임자죠. 생략자가 됩니다. 거물흑은 부숫자로서 입성 발음이니까 헤이, 헤이, 맞죠? 헤이, 헤이 이렇게 발음되죠. 거물흑 부숫자 5급에 해당됩니다. 무리당, 잠잠할묵, 점점, 거물흑은 거물흑 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다음은 북고. 북고는 앞에 북을 세워놓고 오른쪽으로 북을 치는 모습이죠. 옆에 지탱하지는 손 잡고 치는 모습이죠. 북을 잡고 치는 모습에 북고, 북을 치는 모습입니다. 두드릴 고로도 쓰이죠. 북고. 북고, 북은 두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드릴 고.
이게 북고가 두드릴고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교주고슬이라는 고수할 때 악교치를 발라서 검은고를 연주하다 이지죠. 검은고를 두드리다 연주하다는 겁니다. 북고는 검은고가 북이 아닙니다.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북고 밑에 눈목을 하면 뭡니까? 북의 눈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두드릴 고자입니다. 소경이죠. 소경고자. 소경고자는 앞이 안 보여서 두드리면서 가겠죠. 그래서 소경고자 됩니다. 이 북고가 북고만 알면은 안 됩니다. 두드릴 고의 뜻이 있습니다. 맹자에 보면은 북은 공격, 징은 후퇴, 그죠? 북은 둥둥둥둥 치면서 공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북은 치면서 사람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거죠. 고무시키는 거. 북고입니다. 북고, 두드릴 고, 부사입니다. 자, 다음은 코비. 코비는 우리가 스스로 자가 코의 모양을 본뜬 자라 했죠. 밑에 줄비를 넣어가지고 이게 스스로 이 코가 스스로 자를 자꾸 쓰이게 되자 밑에 줄비를 받쳐가지고 코비가 된 형성자가 된 겁니다. 코비. 코비는 원래 스스로 자에서 다시 추가된 자이죠. 앞에 뭡니까? 보리맥이 올레자에서 전역석이 들어가서 보리맥이 됐듯이 이것도 피해본 글자죠. 줄비 부수 형성자입니다. 요 코비의 어려운 자 한번 해볼까요? 옆에 방패간을 하면은 뭘까요? 방패간을 하면은 코 고는 소리 한입니다. 기역과 히읗이 통하죠. 코 고는 소리 한. 재밌죠? 코비니까 코 고면서 한자에서 음을 빌린 코비입니다. 코비 부수자 5급에 해당되는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코비는 이게 코비자인지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부수자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스스로 자가 코의 모양을 본뜬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가지런할제. 가지런할제는 복잡하지만은 각골문이 자는 볼이 이삭이 나란히 같은 모습입니다. 이삭이 나란히 끝이 가늘하게 같이 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지런하다의 뜻이 된 가지런할제 부수자입니다. 이 가지런할제에서 옆에 칼도를 하면 뭡니까? 똑같이 쓴다는 거죠. 똑같이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약제제가 됩니다. 한약을 자를 때는 똑같은 사이즈로 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자죠. 그 다음에 앞에 물수를 하면은 건널제, 구제할 제자죠. 건널제, 구제할 제. 이 가지런할 제는 주의해야 될 것은 요 밑에가 두위로 돼서 가지런할 제고 요 두위 대신에 보일 시가 들어가면은 집을 뜻합니다. 집. 제사 지내는 집. 보일 시는 제사를 뜻하니까 집제가 되는데 제가 저의가 아니고 자의가 되죠. 자의. 요거는 가지런할 제 어이고 보일 시가 되면 집제 아이가 됩니다. 가지런할 제 부수자 준 3급에 해당되는군요. 이치. 이치는 갑골무의 자형은 윗니빨 아랫니빨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놨죠. 그런데 나중에 위에 거칠지라는 음이 들어가서 형성자가 된 겁니다. 이치는. 이치는 형성자입니다. 이 이빨의 모양인데 치로 발음하라는 위에 음을 넣어준 거죠. 이치. 이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치는 나이를 뜻합니다. 소의 나이는 이의 숫자에서 나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알지 못하면은 요 이치 옆에 하여금 명령 0을 하면은 나이령자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이치는 나이를 뜻한다. 우리가 쟤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다른 말로 연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통사고로 나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그럴 때는 치과 의사가 이를 가지고 그 사람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나이를 뜻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글자를 이해할 수 있다. 이치 준사급에 해당되는 부수자입니다. 다음 용용. 각골무는 용 모양이 상상이 가죠. 소전에서 용 모양이 이해되는데 해서에 와서는 조금 이 그림을 안 보고는 추리하기 어렵죠. 머리를 치켜 세우고 몸뚱이를 꿈틀거리고 그런 용이죠.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용이죠.
용은 또 뭡니까?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죠. 용용. 예. 용은 예, 용이 롱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용 밑에 귀를 하면은 귀머거리 롱이 되죠. 귀머거리 롱. 예. 농할 때 흑토를 하면은 언덕 농이 되죠. 농단할 때 위에 대죽을 하면은 대바구니 농이 됩니다. 농구할 때 예. 룡이 농으로 발음된다. 예. 밑에 우리 배운 기억납니까? 밑에 귀를 하면은 음습팔습 음습팔습의 본래자는 위에 용룡이 두 마리죠. 예. 용룡은 예. 부수자로 예. 4급에 해당됩니다. 용룡이 16획이죠. 예. 근데 글자가 제일 많은 글자 용룡자가 4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64획이 되죠. 한자에서 가장 많은 획을 안고 있는 자지요. 예. 작은 사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수다철자입니다. 수다철. 수다 떤다. 용룡자 4개 수다철. 예. 자, 마지막 거북귀. 거북구인데 예, 각 골무늬 자형은 거북 모양 확실하죠. 잘 그렸죠. 예, 거북의 머리, 예, 발, 등, 꼬리 그림을 다 해놨죠. 예, 이 머리를 하면 안 되죠. 동물은 대가리를 합니다. 대가리, 예, 머리 대가리. 예, 그러니까 거북의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여기는 뭡니까? 거북의 발, 등 위에 거북 대가리, 꼬리 이렇죠. 예, 거북의 모양을 본뜬 자다. 그런데 원래는 거북 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문학자들이 구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안동에 가면은 안귀미 바깥 귀미 익합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구미도 원래 귀미죠. 예. 근데 다 구로 바뀌었어요. 예. 원래 발음은 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할 때 예. 이정구가 아니고 이정귀로 발음해야 되죠. 예. 거북귀 마지막 획이죠. 예. 거북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획이죠. 거북귀. 예. 제일 많은 획을 가진 부수자입니다. 예. 자,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예. 볼가와 소금반로 부수에 볼감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 소금염. 예. 다음 사슴로 위에 고울여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 고울여. 예. 사슴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사슴록. 예. 보리 포기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보리맥. 집 안에 삼을 늘어놓은 모습을 본뜬 자 삼마. 큰 대의 중간에 누런 황금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본뜬 누를황. 오히려 숭상할 상에서 음을 빌린 무리당. 거물흑은 부수자고, 그 다음 거물흑과 계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뭡니까? 음을 나타내는 거물흑이 되었죠. 예, 거물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잠잠할 묵. 점칠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점점. 불을 뗀 창문이 거울러진 모습에서 검다의 뜻이 된 거물흑 부수자죠. 예, 밑에 흑토를 하면 뭡니까? 검은 흑은 뭡니까? 먹묵이 되죠. 먹묵. 예. 그 다음에 북채로 북을 치는 모습을 본뜬 자 북고 두드릴고. 코의 모양을 본뜬 스스로 자에다가 줄비에 음을 빌린 형성자 코비 부수자죠. 예. 벼포기 끝이 가지런한 모습을 본뜬 상형자 가지런할 제. 밑에 이빨의 모양을 본뜬 윗니 아랫니빨의 모습을 본뜬 상형자에 위에 거칠지라는 음을 넣어서 이치 되죠. 나이를 뜻하는 이치. 용어의 모양의 그림을 본뜬 상형자 용용. 거북의 모양을 상형한 자 거북귀. 그렇죠. 자, 소금염 고울여.
사슴록, 보리맥, 삼마, 누를황, 무리당, 잠잠할 묵, 점점, 거물흑, 붓고, 두드릴고, 코비, 가지런할제, 이치, 용용, 거북귀. 예. 여기서 사슴록, 요 소금밭로 부수고, 그 다음에 사슴록 부수, 그 다음에 보리맥 부수, 삼마 부수, 누를황 부수, 거물흑 부수, 붓고 부수, 코비 부수, 가지런할 부수, 가지런할제 부수, 이치 부수, 용용 부수, 거북귀, 거북구 부수자죠. 예. 많은 부수자가 뒤에는 많은 글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부수자를 둘, 넷, 여섯, 여덟, 11자를 부수자를 다 해버렸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부수자로 보는 1800한자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800한자를 퀴즈로 풀어보는 재밌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